이번 차시에서는 Z의 입구와 출구, 그리고 지상 기압계, 로스비파에서의 골과 능의 성질, 그리고 지상 기압계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Z의 입구와 출구에서 지상 기압계를 분석할 수 있고, 로스비파에서 골과 능의 성질을 분석할 수 있으며, 로스비파를 분석하여 지상 기압계를 분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상층대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Z와 로스비파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상에 나타나는 날씨에 관심이 있는데 상층대기 분석이 중요한가요? 지상에서 일어나는 날씨는 상층과 연결되어 나타나요. 상층의 상황이 지상의 날씨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층의 분석이 중요한 이유죠. 자, 먼저 Z부터 알아볼게요. Z는 약 고도 9에서 10km 상공에서의 굉장히 강한 바람을 뜻하는데, Z는 서에서 동으로 굉장히 큰 강처럼 유유히 흐르고 있고, Z의 위치와 속도는 태양 복사와 관련이 있어요. 여름철에는 태양 복사가 적도 지방에서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축했다가, 겨울철에는 적도 지역으로 굉장히 확대되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특히 이 Z 중에서 우리 날씨하고 지상 기압계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Z 안에서도 더 풍속이 강한 Z 스트리크 지역입니다. 사실상 이 Z 스트리크를 Z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 중 Z를 이야기할 때 주로 Z 스트리크를 의미한다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어요. 그럼 Z의 생성 원리에 대해 한번 말해보실 분? Z는 지구의 자전과 적도와 극지역의 온도차 때문에 생겨요. 네, 그렇죠. 지구 대기 대순환 내에 세개의 셀 경계 부분에서 Z가 그 이유 때문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아열대 Z는 적도에서 상승한 공기가 북쪽을 향할 때 가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동서방향으로 풍향의 변화가 일어나서 발생하는 Z로 알고 있고, 극Z는 온도풍 관계, 즉 남쪽이 따뜻하고 북쪽이 차갑기 때문에 발생하는 Z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Z는 계절에 따라 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여름철 극Z는 굉장히 약화되고 아열대 Z가 위도 40도 부근에 위치하게 되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북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반면에 겨울철에는 강한 극Z가 형성되고 아열대 Z는 남하에서 위도 30도 부근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럼 교수님, 이 Z가 지상의 날씨와 어떻게 연관이 되나요? 네, 그게 포인트죠. Z 중에서도 풍속이 센 부분을 Z 스트리크라고 했죠. 이곳에 힌트가 있어요. 그러면 풍속이 변할 테죠? 그렇죠. Z 스트리크가 시작되는 곳에서는 바람이 가속이 되고 Z 스트리크가 끝나는 곳에서는 바람이 감속되겠죠. Z 스트리크가 시작되는 곳을 일명 Z 스트리크의 입구라 하는데, 이곳은 다른 곳에 비해 풍속이 가속되는 부분으로 기압 경도가 강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힘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림과 같은 2차적 순환이 발생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순환으로 Z의 입구 남쪽 부근은 상승류가 발생하여 같은 위치 지상에서 저기압이 발달하는 환경에 놓여지게 됩니다. 네, 그와 반대로 생각하면 Z 스트리크의 출구에서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힘이 가해져 출구 북쪽에 상승류가 발달하고 해당 위치에 지상 저기압 발달을 유도합니다. 실제 일기도를 사용해서 예를 살펴보죠. 자, Z의 위치가 여기에요. 그렇다면 Z 입구의 남쪽, 그리고 출구의 북쪽에서 지상 저기압이 발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어떤지 한번 볼까요? 아,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거네요. 진짜 Z의 입구의 남쪽과 출구 북쪽에 해당하는 지상에 저기압이 뚜렷하게 보여요.
네. 그렇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Z와 관련된 지상 저기압이 언제나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의 기압 패턴은 Z 하나만 관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다음에 볼 로스비파에 의해 고기압과 저기압이 형성되는데 이게 Z보다 훨씬 더 강할 수도 있답니다. 다음은 로스비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Z가 로스비파가 아닌가요? 네, 맞아요. Z와 로스비파가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Z에 여러 가지 섭동이 가해져서 이 동서 흐름을 방해하고 남북으로 요동치는 파동이 발생하는데 이걸 로스비파라고 해요. 이 로스비파가 만들어내는 기압능과 기압골은 날씨의 변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보 분석 우선순위 넘버 1이라고 할 정도로 하층의 날씨 변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로스비파 분석에는 주로 501기도를 활용해요. 왜 200헥토파스칼 일기도가 아니고 500을 사용하는 거죠? 네, 첫 번째 이유는 진폭이 적당해서예요. 더 높은 고도에서는 로스비파의 진폭이 줄어들어 잘 보이지 않게 되고 더 낮은 고도로 살펴보면 로스비파의 진폭이 커져서 전리된 형태로 나타나 분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500헥토파스칼에서 로스비파의 골, 능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풍향의 변화를 우리는 와도라고 하는데 이 와도는 지상 저기압의 발달, 쇠퇴와 매우 관련이 높습니다. 500 고도는 이 와도가 보존되는 고도로 분석에 아주 용이합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501기도에서 우리는 보통 로스비파를 분석합니다. 로스비파는 다양한 섭동에 의해 골과 능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런데 지구상에서는 무수한 섭동이 존재해요. 혹시 떠오르는 섭동이 있나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육지와 해양의 비열차에 의해 발생하는 섭동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이 로스비파에서 가장 큰 파를 형성해요. 또 다른 게 혹시 생각나는 게 있나요? 산맥 등 지형 때문에 발생하는 섭동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크고 작은 산과 산맥들 혹은 빌딩 숲까지도 하나의 작은 섭동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렇듯 지구상에는 무수한 섭동이 존재해요.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 선으로 아주 큰 파동의 로스비파가 형성이 되어 있지만 그 안을 보시면 그 안에는 다시 능과 골이 있고 또 다른 능과 골이 있는 굉장히 작은 파동들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보이시죠? 때로는 큰 파장을 가진 로스비파가 날씨 변화에 중요할 때도 있지만 꽤 많은 경우 이런 작은 파들이 날씨 변화에 중요할 때도 있으니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골과 능을 가진 로스비파가 지상의 기압 발달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알 수는 없을까요? 네, 이것만으로는 잘 와닿지가 않죠. 로스비파와 지상 기압계와의 관계는 준지균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압골과 능에서 바람이 회전을 하죠. 이걸 와도라고 해요. 저기압성 회전을 하는 기압골에서는 와도가 가장 강하게 되고 고기압성 회전을 하는 기압능에서는 와도가 가장 약하게 나타납니다. 그림과 같이 골에서 능으로 가는 기압골의 풍하측에서는 발산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발산은 하층의 지상 저기압의 수렴을 야기시키게 되죠. 따라서 로스비파의 기압골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분석법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